일본인은 왜 한국 제품을 안 사는가? 라인과 LG 성공 비밀과 한일 무역 충격적 미래. 저희 LG 올레드 TV가 최고입니다. 도쿄 롯폰기 힐스의 한억만장자 집 거실 일본 최고급. 부자 동네에서 들려온 이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가 야마다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52층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천만 원짜리. LG 시그니처 올레드 M97인치입니다. 일본 제품은 왜 안 사셨어요? 소니 브라비아도 있고 파나소닉 비에라도 있지 않습니까? 야마다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소니를 사려고 했습니다. 평생 소니 제품만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LG를 보는 순간 화질이 달랐습니다. 같은 영상을 틀어놨는데 LG가 압도적이더군요. 판매원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화질만 보면 LG가 최고입니다라고요. 그래도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LG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 집에 놀러온 제 친구들 모두 금융계 임원들인데 다들 이 TV 보고 감탄하더군요. 몇몇은 벌써 주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일본 최상류층이, 그것도 평생 일본 제품만 고집하던 50대 경영인이 한국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일본에서 고전하는데 LG TV는 최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네이버에 라인은 일본인 10명 중 9명이 쓰면서도 한국 회사인 줄 모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 시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세계를 석권한 삼성 갤럭시가 일본에서만 고전했는지, 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도요타를 이기면서도 일본에서는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LG와 라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은 외국산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2000년대 초반 수많은 한국 벤처기업 대표들이 일본 진출을 꿈꿨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며 시장 규모도 크니까요. 한국 시장은 좁고 경쟁자는 많고 제살 깎기 가격 경쟁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일본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년 이후 화려하게 일본 시장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회사들 중 지금 일본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은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네이버의 라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갤럭시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때 철수까지 했다가 다시 들어가서도 10% 점유율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절반은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일본 제조사들과 나눠 먹는 형국입니다. 한일 품질 차이 때문일까요? 성능이 떨어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일본 IT 기업들을 상대하며 현장에서 느낀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은 한국과 일본이 대등합니다. 아니, 우리가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일본 제품의 복제품, 카피로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민지 지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자신들이 가르쳐준 나라로 인식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발전시켜준 나라라는 왜곡된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만든 제품이 선생 것보다 좋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일본 특유의 내수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일본인들의 자국 브랜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도요타, 닛산,
혼다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 고도 성장의 상징이자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호령할 때 미국 록펠러 센터를 미쓰비시가 사들이고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의 영광을 일본인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일본 브랜드들입니다. 그들에게 외국 제품을 산다는 것은, 특히 한국 제품을 산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감을 뜻합니다. 셋째, 애국심 마케팅의 위력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메이드 인 재팬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품질, 장인정신, 완벽주의. 이런 이미지를 수십 년간 구축해왔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이를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겨야 합니다. 10% 좋은 것이 아닌 30%, 50% 압도적으로 좋아야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LG TV와 네이버 라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2010년 LG전자가 일본 TV 시장에 진출했을 때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서 100만 원만 넘어도 팔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인들은 LG를 중저가 브랜드로 봤습니다. 어차피 소니, 파나소닉, 복제품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강했죠. 그런데 2015년 OLED TV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LG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중저가 시장 공략?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 시장으로 직진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게 아닌 품질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빅카메라 일본 최대 가전 매장의 TV 코너 입구. 저는 2025년 3월 직접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매장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TV 코너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말 LG TV가 좋은 자리에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LG 올레드 에보 77인치가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를 제치고 TV 코너 입구 정중앙, 가장 눈에 띄는 프리미엄 존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50대로 보이는 일본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원 나카무라 기요시 씨를 찾았습니다. LG TV가 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화질에 가장 민감한 시장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0.1%의 차이도 구분해냅니다. 그런데 LG의 압도적 화질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판매원으로 15년 일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제품이라 팔릴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먼저 추천합니다. LG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부부가 LG TV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65인치로 주세요. 다음 주 배송 가능합니까? 일본인 판매원이 한국 제품을 최고라고 추천하고 일본 소비자가 기꺼이 구매하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게임 마니아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최대 게임 커뮤니티 두 채널을 검색해 봤습니다. PS5를 사고 TV를 고민하다가 LG C3 OLED를 샀다. 솔직히 한국 제품이라 망설였다. 하지만 HDMI 2.1 완벽 지원, 120Hz 주사율, 1m초 응답 속도 스펙을 비교해보니 LG가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써보니 게임 전용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 파이널 판타지 16을 켜는 순간 감탄했다. 이 화질, 이 몰입감. 소니 브라비아 쓰던 친구 집에 가서 같은 게임 해봤는데 차이가 확실하다. 댓글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나도 LG 쓴다. 인정한다. 한국은 싫지만 LG TV는 진짜 좋더라. 게임 하려면 LG 말고는 답이 없음. 소니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까는 네티즌들조차 LG TV는 인정한다 고 말합니다. 일본인 유튜버는 LG 대 소니 TV 게임 성능 비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습니다. 게이머라면 LG를 사라. LG는 광고도 안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소문을 냈습니다. 일본 OLED TV 시장에서 LG 점유율은 10%입니다.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시그니처 올레드도 롯폰기 부자들이 사갑니다. 일본인이 가장 깐깐한 거실
그 중심에 한국 제품이 자리 잡은 겁니다. 더욱 통쾌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니 TV에도 사실 LG 패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도쿄 전자제품 박람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소니 부스에서 최신 OLED TV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OLED 패널은 어디서 만드나요? 직원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LG요? 한국 LG 말입니까? 네, 현재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우리도 생산을 시도했지만 수율이 낮아서 일본 최고의 전자기업 소니가 한국 LG의 OLED 패널을 쓰는 겁니다. 왜? 그게 최고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실제 글로벌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0%를 넘습니다. 소니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필립스, 뱅앤올룹슨 세계 유수의 TV 제조사들이 모두 LG 패널을 씁니다. 일본인들은 소니 TV를 사면서 한국 기술을 사는 줄도 모릅니다. 소니 로고만 보고 역시 일본 기술은 최고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은 LG입니다. 소니 TV 속에서 LG OLED 패널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면으로는 한국 제품이라 거부하면서 뒷면으로는 한국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제 네이버 라인 이야기입니다. 라인의 성공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에서 쌓아온 메신저 기술과 노하우, 이게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둘째, 일본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품을 현지화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라인의 경영자부터 영업, 개발자까지 모두 일본인입니다. 그냥 일본인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인재들입니다. 2008년 일본 지사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역시 일본 시장은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벽인가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인터넷 업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인터넷 벤처기업인 라이브도어의 젊은 CEO 호리에 다카후미가 이끄는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방송국 인수를 시도하고 프로야구단 인수에 나서는 등 일본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호리에 다카후미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라이브도어 주가는 폭락했고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2010년 결국 라이브도어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네이버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이브도어에는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과 인재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네이버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이브도어를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와 함께 경영자 및 개발자 유능한 일본 인재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대, 게이오대 출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 일본 시장을 꿰뚫고 있는 마케터들, 일본 문화를 아는 기획자의 흡수가 바로 라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입니다. 명문대 출신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대기업만 선호합니다. 한국의 중소, 벤처기업,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라이브도어 인수를 통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본인 10명 중 9명은 라인이 일본 회사라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한국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를 우회한 천재적 전략입니다. 라인은 한국 색깔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경영진은 일본인, 직원은 일본인, 서비스도 철저히 일본식으로 현지화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에서 갤럭시를 팔 때 삼성 로고를 지웠습니다. 그냥 갤럭시만 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걸 숨긴 겁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는 국적을 숨겨야 팔립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인의
위식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장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고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꿉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일본은 느립니다. 신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오래갑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압도적으로 한국입니다. 최근 일본 IT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인력 파견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람을 파견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시장은 축소되고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 경쟁은 심화되는데 혁신은 더딥니다. 반면 한국 삼성은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 최강자입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선도합니다. SK는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가장 아이러니한 질문이 중국 가전제품은 왜 일본에서 팔릴까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하이얼 중국 브랜드들은 일본 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보다 품질이 좋아서? 아닙니다. 답은 일본인들이 중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거대합니다. 인구 14억의 시장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2위라 일본인들은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봅니다. 좋든 싫든 중국은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5천만의 경제 규모 10위권이라 일본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좋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쓰지만 한국 제품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일본인의 이중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가 일본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소프트뱅크가 10년 만에 삼성과 손잡고 판매망을 확대했습니다. AI 기능에 일본 소비자들이 반응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세입니다. 2024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경영 전기차 인스타는 닛산 사쿠라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산성 향상과 생존을 위해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입니다. 일본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 시장 규모, 제조업 노하우, 장인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이 가진 장점은 디지털 기술, 빠른 적응력, 창의성, 혁신, 능력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본 무역 적자. 한국이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사오느라 매년 수백억 달러 적자를 봅니다.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십시오. 2010년 대일 무역 적자가 361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79억 달러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핵심 소재와 부품을 한국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핵심 부품 하나씩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수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G 올레드 패널이 소니 TV에 들어가듯이 삼성 반도체가 일본 전자제품에 들어가듯이
한국 배터리가 일본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기술이 핵심인 제품이 많아집니다. 2025년 현재 롯폰기 부자들 거실에는 LG TV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부는 갤럭시 폰을 들고 다닙니다. 일본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매일 쓰는 것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정면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LG가 그렇게 했습니다. 압도적 기술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일본 최고급 브랜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화로 승부했습니다. 일본인 인재를 활용했습니다. 일본 메신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과 현대도 조금씩 길을 찾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전기차 기술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일본 시장을 공략해야 할까요? 첫째,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가격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LG TV가 증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고급 브랜드로 품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가격이 비싸도 좋은 건 삽니다. 오히려 비싸야 믿습니다. 싸고 좋은 것보다 비싸지만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둘째, 현지화 전략입니다. 라인이 증명했습니다. 일본인 인재를 영입하십시오. 경영진부터 개발자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되 일본 시장에 맞게 완전히 재창조해야 합니다. 한국 색깔을 지우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기술 우위 전략입니다. 일본을 살짝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수해야 인정받습니다. LG 올레드가 그랬습니다. 삼성도 AI 기술에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기술에서 일본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넷째, 인내심입니다. LG가 일본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이버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성과를 기대하면 실패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은 한번 신뢰를 얻으면 오래갑니다. 충성도가 높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지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 시장 분석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채용을 도와야 합니다.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롯폰기 억만장자 집 거실에 LG TV가 걸려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라인 없이는 못 산다는 게 통쾌했습니다. 소니 TV에 LG 패널이 들어간다는 게 짜릿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일본 제품을 동경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니 라디오를 가진 집이 있으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파나소닉 전축은 최고급 혼수 품목이었죠. 도요타 코로나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라디오 삽니다. 일제 시계 팝니다. 이런 간판들이 서울 세운상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라디오, 도요타 자동차 이런 게 선진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일본을 배우자, 일본처럼 만들자. 정부는 일본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기업인들은 일본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며 뛰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코웃음 쳤죠. 한국이 반도체를 10년 뒤에나 해봐라.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으며 무너졌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결혼 반지까지 내놓았습니다. 역시 일본은 못 따라가는구나.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도시바와 엘피다를 제쳤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일본 소니 엑스페리아는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우리는 일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인이 일본 회사로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갤럭시에서 삼성 로고를 지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품질입니다. 실력입니다. 일본인들이 매일 쓰는 것. 그 속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LG 올레드 없이는 최고의 화질을 볼 수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달리지 않습니다. 네이버 기술 없이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는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이미 20대, 30대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즐깁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선생이 가르쳐준 나라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50대, 60대의 편견도 사라질 겁니다. 세대가 교체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술력을 키우는 겁니다.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는 겁니다. LG가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가 그 방법을 증명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기대해 봅니다. 일본 거실 한가운데, 일본인의 주머니 속에 일본 도로 위에 한국 기술이 더 많이 자리 잡을 겁니다. 언젠가는 일본인들도 한국이 더 이상 가르쳐준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라는 걸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